해줄게. 반갑습니다. 로페TV의 기기맨 이문재 최인영 수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이죠, 우리 반려동물의 건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그래서 오늘은 고양이 편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고양이 편. 고양이 삼행시 한번 또 도전. 고! 고양이가 양! 양냥거릴 때 이처럼 이처럼 배고플 때는 없습니다. 또 먹는 얘기. 왜 거기 배고픈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출출한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진료 끝나고 바로 이제 사진을 촬영을 하는 거라서 가끔 이렇게 쾌하고 그러면 저녁을 못 먹고 얘가 힘들구나 이해해 주시면 꼭 뭐 혼자 뭐 먹고 오거든요. 그래서 계속 고기 냄새 나고 술 냄새 나. 네. 형님 또 나 스트레칭 받아. 짜장면 먹고 왔어요, 짜장면. 형님 자꾸 왜 말해요 또? 혼자 짜장면 먹으면 내 배가 펜이 고프지. 내 펜이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야, 혼자 짜장면 먹고 와서 아무것도 안 먹었냐. 자, 오늘 고양이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자, 우리 이 고양이 오늘 할 이야기는요. 고양이 건강관리법 있습니까? 네. 고양이는 되게 까다로워요. 아우 너무 까다로워. 그리고 고양이는 한 번쯤 안 아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해도. 특히 비뇨기 질환. 고양이는 원래 물을 잘 먹기 힘든 아이들이기 때문에 비뇨기 질환이 되게 많아요. 물이 적게 먹어서 결석, 아니면 방광, 아니면 요로, 또 신장 이런 데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물 관리를 되게 잘해야 돼요. 물을 잘 안 먹어도 항상 깨끗한 물을 준비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양이가 방광이나 비뇨기 질환에 걸렸을 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 번째, 고양이는 물을 제 시간에 주셔야 돼요. 물을 같은 시간에 매번 주셔야 돼요. 똑같은 시간에 같은 양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매일같이 우리 애가 얼만큼 먹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몸무게별로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를 각 병원에서 이제 안내를 받으셨다면 그만큼의 물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그만큼의 물을 잘 먹었다, 안 먹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을 더 많이 줬어요. 예를 들어서 70% 정도의 물을 먹는데 저희가 100을 주고 가는 거죠. 예비로 더 많이 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느 날 봤더니 70물도 안 먹고 반밖에 안 먹어. 왜 이렇게 물을 안 먹었지? 구내염이 있나? 왜 물을 잘 안 먹지? 혹시 화분물을 먹었나? 변기물을 먹었나? 싱크대에 올라 다른 물을 먹었나? 왜 그렇지? 알 수가 있어요. 반대로 물을 너무 많이 먹었어. 얘 왜 물을 많이 먹었지? 호르몬 질환이 있나? 무슨 문제가 있나? 방광 질환이 있나? 이렇게 해서 물 양으로 얘가 아프다 안 아프다를 체크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안 아플 수 있고 더워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데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오, 물량. 네. 그래서 매일 물 먹는 시간을, 물 갈아주는 시간을 똑같은 시간에서 규칙적으로 갈아주게 되면 우리 애의 물 수분량을, 수분 섭취량을 알 수 있고 이거보다 더 먹었다, 안 먹었다, 적게 먹는다, 많이 먹는다를 체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제 사료량이에요. 사료요? 사료도 똑같은 요령이에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사료를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부어 많이 나. 조금씩 다양하게 때마다 와서 먹으라는 거. 하지만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료는 때마다 부어주는 사료예요. 왜냐면 각 봉투에서 막 뜯어서, 막 열어서 부어주는 사료가 가장 촉촉하고요. 가장 냄새가 풍부할 때라는. 사람도 그래도 따뜻한 밥이 맛있죠. 네, 그죠. 저희가 다 시간 지나서 형님 다 맛있잖아요. 아, 알았어. 훅 들어오네. 아유, 맞잖아요. 네, 저 다 맛있습니다. 네. 야, 형도 맛있잖아요. 형은 안 맛있는 것처럼 형도 맛있으면서. 너 짜장면 맛있잖아. 아, 또 짜장면 왜 하는 거 도대체 오늘? 짜장면 매니아잖아. 거의 흡입하죠. 네. 한 그릇을 1분도 안 걸려서. 짜장면도 바로 먹어야 맛있어요. 네, 그래서 사료를 제 시간에, 그래서 불규칙하게 주는 것보다 규칙적으로 주는 게 가장 좋다. 안 먹게 되면 치우시는 게 더 좋으세요. 그래서 제 시간이 아니면 먹을 수 없다라는 거를 약속해 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규칙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시간이면 밥을 준다. 그래서 그 시간쯤 되면 야옹하고 배고프다고 와요. 또 부어주시고 또 때가 되면 다시 와서 그 습관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위장관 질환도 빈속에 공복에 저희도 제때 먹는 게 좋잖아요. 불규칙한 식습관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문재씨 지난번에 집에 갔더니 온통 햇반에 라면 봉지에 아니, 잠깐만. 아, 왜 그래? 짜장면에 짜장면이요. 아니, 잔뜩. 형, 너무. 그래서 항상 불규칙한 야식을 되게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건강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이나 특히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적인 식습관을 갖는 게 좋다라는 거죠. 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그냥 얘기 되잖아, 그냥 사담인데, 술을 한번 막 먹었어요. 제가 이제 술 먹으면은 뭐 밥 먹는 좀 버릇이 있거든요. 근데 술을 먹었는데,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비빔면이 2개가 까져 있더라고요. 그게 제 기억 속에는 비빔면을 먹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어떻게 됐지? 어제 누가 우리 집에 와서 먹고 갔나? 거울로 딱 봤는데, 여기가 빨개! 여기가 빨개! 먹고 그냥 잠든 거야. 얼마 전에 짜장면 짜파게티가 네. 이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옛날에 굉장히 날카로웠는데 지금 통통하니 살이 올라가지고 여기 안 통통한 사람이 어디서 다 통통하지 뭐. 봐! 아무도 아니라고 말 못하잖아. 지금 분위기 형도 재민 형도 그렇잖아. 어디가 또 물 먹으러 가야 살려고 그래. 운동하고 오게. 물 먹으러 가는 거죠. 어쨌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물량과 사료양.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 많이 하고 좀 피곤하면은 사료를 좀 더 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게 물론 움직임이 많아서 그러면 그걸 파악할 수 있잖아요. 운동량이 많거나 놀이를 많이 해줬거나 무다다를 많이 했거나 우리가 잡기 놀이를 많이 하거나 이랬으면 얘가 더 식욕이 많이 많아질 수 있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면 이제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물량 네. 첫 번째, 두 그다음에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네. 세 번째는 이제 화장실 체크예요. 화장실도 똑같이 규칙적으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아침이면 아침, 점심이면 점심, 매일같이 똑같이.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고양이의 배변을 보통 이제 모래가 묻은 상황에 있어 맛동산이라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오줌에 젖어 있는 목에 뭉쳐 있는 것들을 감자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매일 아침이면 아침, 저녁이면 저녁, 점심이면 점심에 같은 시간에 한다 그러면 맛동산이 몇 개가 나올 거고 감자가 몇 덩이가 나올 거예요. 보통 맛동산이 2개, 예를 들어서 감자가 소변량이 5덩이가 있다고 알고 있었어. 오늘 봤더니 소변덩이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면 보통 네모난 리터박스, 동그란 리터박스가 보면 모서리의 가 쪽을 되게 좋아하는 애들이 많고 가운데를 좋아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늘 했던 데를 스쿱으로 이렇게 파게 되는데 너무 많은 거죠. 아니면 반대로 너무 없는 거죠. 그럼 너무 많게 되면 얘 왜 이렇게 소변을 많이 봤지? 왜 이렇게 빈뇨를 잦은 소변을 봤나? 많이 봤지? 혹시 방광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오줌을 찔끔찔끔 많이 싸는 게 아닌가? 그래서 비뇨기 질환을 의심할 수 있게 돼요. 반대로 소변량이 적어졌어요. 얘 왜 이렇게 소변량이 적지? 오줌 쌀 때 아픈가? 아니면 다른 데 쌌나? 어디다 쌌나를 또 살펴볼 수 있고, 그래서 배변 배뇨량으로 또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게. 그래서 항상 이것도 밀려서 며칠 만에 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해주시게 되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비슷하네. 네,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이제 먹는 것 규칙적으로 배변 배뇨를 하지 네. 않게 되면 그게 중요하죠. 네. 변비가 온다거나 또 여러 증상처럼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변비가 온다거나 아니면 과량으로 설사가 오거나 왜 계속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서 들어가서 찾아봐도 배변 배뇨를 하지 않았는데 들어갔는데 싸지 못한 애도 있어요. 왜냐면 쌀 때마다 아팠던 애들이 있어요. 한 번 아팠던 애들은 화장실에서 싸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화장실 쏘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쪽 끝에 가서 한참 노려봐요, 화장실을. 저기 분명 나를 누가 해코지하는 게 뭐가 있었는데 생각을 한참 하는 거죠. 그리고도 한참 의심하다가 다시 또 배변 배뇨를 하고 위해서, 특히 배뇨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다시 아픈 거죠. 그래도 절대 거기서 다시 싸진 않아요. 왜냐면 자기가 아프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화장실이 나한테 해코지를 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안 싸게 되는 거죠. 그러면 멀쩡히 리터박스에서 화장실에서 싸던 애가 갑자기 안 싸게 되면 우리 고양이 아프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바로 병원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먼저 가셔서 바로 비뇨기 관련 치료를 이래서 하루에 수분량은 어땠어요? 음수량은 어땠어요? 하루에 식사량이 줄었어요? 많아졌어요? 음수량이 줄었어요? 많아졌어요? 배변 배뇨량이 많았어요? 줄었어요를 말씀하시면 바로 원장님들이, 수의사분들이 체크를 해서 관련 검사를 해서 질병을 바로 예방하고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똑같네요, 사람이랑. 잘 먹고 잘 싸는 게 제일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규칙적으로 체크하는 게 여기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그냥 평상시에 항상 있는 일이니까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쉬운 부분이 아니라 우리 반려미호를, 우리 고양이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첫 번째였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더 눈여겨봐서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물, 밥, 그리고 화장실 이 세 개만 체크 잘 해주시면은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네. 여러분이 키우신 고양이랑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형은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드시는 거예요? 네. 네. 배고파. 형 밥, 네. 물, 네. 술. 저 술은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거니까. 너랑 일주일에 한 번 먹잖아요. 입이 근질근질 할 거야. 형도 또 나와서 이거 편집 다 날릴 거야. 다 날려야겠다. 다 날려야지. 자,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습니까? 우리 고양이 키우신 여러분들 오늘 고급 정보 얻어 가셔서 행복한 우리 반려묘의 생활을 저희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잘 지내세요. 네. 구독, 좋아요 꾹. 네. 구독, 좋아요. 네. 부끄러워?